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60선을 깨면서 화요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 요즘 핑크색 선이 지금 60선입니다. 60선을 살짝 깨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지난번 저점 여기를 테스트하러 갈지,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줄지는 봐야 하는 변곡점입니다. 목요일날 네마녀의 날을 앞두고 조정을 보인 거라 다소 불안한 마음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지만 그렇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인은 오늘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매수하면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수는 급등할 이유도 적지만 급락할 이유도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마녀의 날 반등하는 모습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철저한 테마 장세입니다. 그 테마 순환매가 너무 빠릅니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응 가능하신 분은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요, 미리 각 테마, 각 섹터별로 종목을 하나씩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됩니다. 로봇, 화장품, 양자, AI, 대성 등 뭐 각 섹터별로 종목을 갖고 있다가요, 수익을 내면은 그 섹터 그 종목에 쭉 눌림목 가서 재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매매하는 법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장, 정방은 같이 대응하니까 수익도 같이 냈습니다. 정방 인증이 상당히 공부가 된다고 많이들 하시니까 일단 정방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을입니다. 의료 AI 주면서도 한동훈 대선 테마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은 좀 상당히 고점입니다. 그러나 눌림목 매수 찬스도 가능한데요. 이게 지금 유중도 있고 무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면 굉장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이스트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AI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대장주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마녀공장, 화장품주 대장급 종목입니다. KG케미컬, 중국 요소수 금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한 번씩 급등하는 종목이죠. KG케미컬 기억해 두시고요. 우린 PTS, 감속기 시장의 대장급 로봇 종목입니다. RS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의 대장급 종목이죠. SY, 이건 우크라이나도 되고 네옴시티도 되는 이런 어떤 양수겹장의 대장급 종목입니다. 이건 눌림목 매수 찬스 한번 노려보세요. 지금 다시 급등 이후에 다시 화요일날 내려왔으니까요. 팜젠사이언스, 새로운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눌림목 자리는 한번 노려보세요. 의료 AI 주가 없다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노려보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자동차 대장급 종목입니다. 모트렉스, 역시 자율차 종목이죠.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대장급 종목입니다. 유니드 비티플라이, 한동훈 대선주, 새로운 대장급 종목입니다. 이 종목 눌림목 찬스 잘 노려보세요. 이번 주 초 월요일, 화요일 테마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로봇 테마였고요. 로봇 테마주도 상당히 많죠. 화장품 테마입니다. 월요일은 바이오, 주도 섹터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죠. 2차 전지 반도체는 상당히 약했고요. 그 테마는 지금 말씀드린 로봇이 하고
이 화장품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두 섹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의료 AI, 그다음에 비만약,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테마도 강했었고요. 이 테마들이 이제 오후에는 화장품으로 수급이 이동을 했었죠. 그리고 전주에 뭐 시간의 강세를 보였던 뭐 철강이라든지 요소수 테마가 월요일 날 아침에 강세 출발했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그래서 명실공히 테마는 로봇 섹터하고 화장품 섹터로 보이는데요. 로봇 섹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봇 섹터는요,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 즉 IPO 모멘텀을 앞두고서요, 가치 재부각에 따라서 이 IPO 흥행에 대한 예상 리포트, 기사들이 주말간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로봇 테마 전체를 끌고 갔습니다. 가장 대표주가 SP 시스템이었죠.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는요. 그 다음에 티라유테, 그리고 로봇주는 아니지만 주주관계 등으로 인해서 MI키브 솔루션, 이 종목이 상당히 강세였고요. 이 SP 시스템, 티라유텍의 강세는 전체 로봇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비만약 테마도 연일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화요일 날은요, 딱 두 개만 얘기하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양자암화하고요, 이 자율자동차 테마가, 이 두 테마가 강했습니다. 자율자동차 테마는 여기 지금 다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다 급등했다가 장후반 갑자기 지수가 급락하면서 조정을 보인 거고요. 역시 양자암호도 뭐 여기 이제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장후반 지수 급락으로 역시 이런 파란색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자율차는 뭐 피런티어가 상한가까지 갔죠. 자, 지금 월요일 화요일을 우리가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2차 전지가 투심이 너무 약한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테마는 지금 여러 가지 소문, 뉴스들도 있었고요. 또 화요일 날은 신규 상장한 2차 전지 ETF 인버스가 거래대금 한 4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이런 수급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일부 2차 전지 물량이 손절돼서 출회되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2차 전지가 좀 살아나야 코스닥이 살아나는데. 근데 반도체도 같이 악세였고요. 그래서 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바이오 섹터가 화요일 날 리포트가 나온 알테오젠 급등 영향으로 바이오 섹터 전체가 상당히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바이오 섹터는 연말까지 굉장히 학회들이 많습니다. 폐암학회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학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테마를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사실 이 자율차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요거를 뺀다 그러면 앞에 이제 로봇, 화장품, 양자암호까지 말씀드렸죠. 여기에 더한다 그러면 이제 의료 AI 요런 쪽까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지금 장에선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좀 지속 가능한 테마로 보이니까요. 화요일 날은 스팟으로는요, 뭐 철강 테마도 좀 갔다가, 이게 갑자기 또 석유 LPG로 수급이 갔다가, 갑자기 또 기가 캐스팅으로 수급이 갔다가, 기가 캐스팅 관련주는 이제 한주 라이트 메탈, 3기, 한국 무브넥스 등입니다.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가 캐스팅은 조금 더 몇 번 더 반복해서 재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게 또 석유 LPG로 갔다, 다시 기가 캐스팅, 이런 식으로 순환이 아주 급속히 반복됐습니다. 말 그대로 화요일 날 오후장은 테마 순환이 평소보다 몇 배나 빠른 흐름을 보여서 웬만한 전업 투자자도 쫓아가기 어려운 장이었을 겁니다. 자, 이 테마는 이제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종목 공부는 언제나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공부니까 상한가 종목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이 최대 화두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관련주인 SP 시스템이 상한가를 갔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모회사인 두산, 그 두산의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SP 시스템즈, 이건 두산과의 지금 업무 협약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되면서 SP 시스템즈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티라유텍도 한 16%, 17% 갔다 10%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는 월요일 날은 단지 수요 예측이었잖아요. 앞으로도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나올 때마다 이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또 미리 이거를 잡아둔다 하면은요,
지금 보시면 SP 시스템즈가 신고가 영역이니까 신고가 영역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 돌파했던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매수 자리. 근데 이 돌파했던 자리마저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화요일날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5일선에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게 방법입니다. 역시 뭐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는 우선주들을 뺀다 하더라도 두산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두산이 지금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영역입니다. 두산도요. 신고가 영역을 간 종목은 돌파했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3,800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봉으로 다시 보신다 그러면요. 지금 13,800원짜리 이 정도 자리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밑꼬리에서 요 지금 화요일날 종가 이 정도가 매수 자리로 보이고요. 1차 매수죠. 그리고 혹시 더 민다 그러면 여기 5일선 이 정도의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월요일날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를 빼곤 드림 CIS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드림 CIS는 임상 성공 예측 의료 AI 시장에 진출한다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로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 신고가 영역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조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조정입니다. 지금 월봉을 보시면 신고가라는 게 연중 신고까지 이게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료 AI라는 소재가 상당히 좋은 소재 아닙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수많은 고비들이 있겠죠. 수많은 강과 산을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고가, 물론 연중 신고가도 돌파한 종목은 그 돌파한 자리에서 매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18,200원에서 여기 밑꼬리 출발점 18,500원 이 정도가 매수 자리로 좋아 보입니다. 일봉을 봐도 역시 그러면 역시 5일선 정도가 되겠네요. 화요일 날은 상한가 타치를 많이 했습니다. 한주라이트 메탈, 라이콤, 엑세스바이오,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타치를 했지만 결국 상한가를 가지 못했고요. 피런티어만이 혼자 자율주행 관련주 대장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카메라 관련주인데요. 자율자동차 대장주 그리고 아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역시 피런티어도 신고가 종목이니까 신고가 종목이라는 건 다 수익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죠. 물론 이제 계속 올라가면 더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은 쫓아가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항상 주의하면 쫓아가야 됩니다. 또 급락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선 항상 만드시고요. 돌파 자리가 지금 36,300원입니다. 이 자리에 눌림목을 준다면 매수 자리고요. 이 자리를 깨서 뭐 어느 정도 내려간다면 이건 손절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눌림목을 주면 신고가 돌파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공부는 112 매매법입니다. 자, 112 매매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분할 매수입니다. 부동산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식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인데요.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이 방법이 바로 112 매매법입니다. 분할 매수라는 건 하나의 종목을 여러 번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매수하는 방법은 처음 매수하고 그 종목이 그대로 상승을 하면 처음 매수한 수량만큼만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럼 수익 났으니까 좋고요. 반대로 하락한다면 하락한 일정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래야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서요.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말은 쉬운데 투자자들이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이 분할 매수인데요. 실제로 소액 투자자라도요. 이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면요. 기존 방식보다 수익도 훨씬 크고 손실일 경우도 훨씬 손실이 작아지는 것을 금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분할 매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치평가 지표들 수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복잡하죠? 자, 쉽게 얘기한다면 퍼 10일 때 난 추가 매수하겠다. 퍼 얼마일 때 나는 좀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 퍼라든지 이런 어떤 가치평가의 척도를 가지고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제 가치평가 척도도 틀려지니까요. 그렇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건 솔직히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전문 투자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격 변화에 따른 분할 매수 방법 이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예를 들면 처음에 매수하고 마이너스 5%면 추가 매수.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이 어려운 분들, 또 위에 말씀드렸던 가치평가, 뭐 지표 이런 것들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결국은 누군가의 리딩을 따라 매매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라는 가격에 1차 매수하고 마이너스 5%면 2차 매수, 마이너스 8%면 3차 매수, 마이너스 10%면 손절,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바로 위 그 가격 변화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동평균선을 보고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를 하고요. 5일선, 뭐 11선, 21선 이런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가격 이동 평균선이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쭉 작도를 해서 그리는 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지선을 잠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다면요. 보통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젠큐릭스인데 지지선을 어디로 볼 것인가 먼저 이렇게 수평으로 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지지선이 되고 돌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하면은 상당히 더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 다시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을 지지선이라고 하죠. 물론 이 지지선은 1차 지지선 뭐 이 정도의 또 2차 지지선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지선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지금 뭔가 아시는 분 대부분 아실 텐데요. 혹시 그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모르신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12 매매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 뭐 가치 평가를 갖고 하는 방법.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제외하고요. 두 번째 방법이든 세 번째 방법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자, 어떤 방법이든 1차 매수에 10만 원을 사용했다면 2차 매수에도 10만 원. 그리고 이제 3차 매수를 마지막 매수라 그러면은 그 3차 매수는 2배죠. 20만 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12죠. 10만 원 1. 2차 매수 10만 원 1. 그리고 마지막 3차 매수 2. 20만 원. 이런 거죠. 자, 1위 하면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요. 이게 이제 계속 주가가 상승하면은 수익일 때도 수익이 극대화되고요. 만에 하나 이게 이 2차, 3차 매수까지 했는데도 더 내려가서 손절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천이 어렵지만요. 실천만 한다면 계좌 수익률을 10%에서 20%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보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에서 소개드려서 대박이 났던 젠큐릭스죠. 이 젠큐릭스를 한번 이 40주를 매수하는 걸 가정하고 112 매매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2 매매법이니까 처음에 10주, 두 번째 10주, 세 번째는 20주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8월 10일 날 여기 지금 짙은 초록색 선이 240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늘색 선이 120선이고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핑크색이 60선입니다. 자, 요걸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240선을 돌파하는구나. 이러고 이제 보통 종가 매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종가가 4,500원이었죠. 그 4,500원에 10주를 하면 45,000원어치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서 아이 어디까지 하락하나 봤더니 8월 16일 날 120선을 지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연한 초록색은 20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지지하는구나. 여기서 종가 매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3,860원 10주 또 38,600원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또 하락했죠. 야, 여기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은 되지만 사실 여기 장대 양봉을 이렇게 돌파했던 종목이 여기 61선을 깨긴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심에 112에 2, 그 두 배수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 이탈해서 간다 그러면 아예 손절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종가가 3,570원에 이거는 이제 10주가 아니라 20주죠. 112 매매법이니까 71,4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3,875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아까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가 매수가 4,500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40주를 덜컥 매수했다고 보세요. 이 4,500원이 평균 매수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이 3,875원은 13%나 낮은 가격이 되는 겁니다. 13%가 낮다는 건 뭡니까? 그 13%만큼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 시에 수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손절을 한다 해도 훨씬 손절이 적죠. 여기서 한꺼번에 매수한 것보다 여기 분할하면서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매도를 우리가 쭉 해서 기다렸다가 상한가 날 우리가 종가로
매도를 했다. 이러면 수익률이요. 아까 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48%. 근데 이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을 땐 28%가 됩니다. 이거 진짜 실전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좌에서 12%, 13%는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는 중요하고요. 특히 112 매매법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강한 겁니다. 이 매매법 한번 활용해 보세요. 계좌 달라질 겁니다. 이 매매법 활용하면 한 달 10% 이상 계좌 수익률 분명히 더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좋은 종목, 좋은 기법 매번 드리지만 정방에서는 다양한 테마의 대장주를 주로 매매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급등기법 지속 공부합니다. 정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요. 지금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000번에 0865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 저장하시고 톡 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를 검색하시고요. 지금 텔레그램에 안 계신 분들은요. 텔레그램으로 오세요. 그럼 무료로 유튜브에서 드린 종목 리딩도 드리고 별도 종목도 드리고 뉴스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올려드린 차트 몰라도 수익 내는 기법 동영상 꼭 보세요. 돈이 되는 영상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유튜브는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업로드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초급등 기대 종목 업로드 드릴 테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